안녕하세요. 대치동 하이퍼스트 이주아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카이스트 면접 구술고사 일반 전형 문제 1번 생명과학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위쪽에는 이제 정보가 주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문제가 총 두 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문항은 우리 몸에서 미오글로빈보다 헤모글로빈의 산소 전달 능력이 효율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시오라는 것이 첫 번째 문항이었고요. 두 번째 문항은 헤모글로빈이 S자형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니? 라는 것이 두 번째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산소 분압에 따른 산소 포화도 곡선이 있고 위쪽에 주어진 우리 정보를 좀 보면은 한 개의 글로빈 단백질로 구성된 미오글로빈과 4개의 글로빈 단백질로 구성된 헤모글로빈이 있다. 그래서 산소 분압에 따른 산소 포화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주어졌는데 요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본다면은 미오글로빈은 폴리펩티드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고 헤모글로빈은 이러한 폴리펩티드가 한 개가 아니라 4개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미오글로빈과 헤모글로빈 모두 산소랑 결합하는 단백질인데 우리가 그림만 봤을 때에도 미오글로빈은 산소 결합 자리가 1개고 헤모글로빈은 산소 결합 자리가 4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개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을 보면은 왜 헤모글로빈이 산소 전달 능력이 미오글로빈보다 좋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소 전달 능력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인체로 가면은 폐에서 우리가 산소를 공급받게 됐죠. 폐라는 기관에서 산소를 공급받아가지고 어디로 공급을 하죠? 네, 맞아요. 조직으로 이 결합했던 산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공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런 조직 세포에서는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폐와 같이 산소 분압이 높은 곳, 즉 산소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우리가 산소를 잘 이렇게 결합을 해야 돼요. 산소를 최대한 많이 결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폐와 같이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는 산소를 잘 잡아야 되고 반대로 이렇게 잡은 산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직세포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죠. 전달을 해줘야 되죠. 그럼 반면 조직세포와 같이 산소 분압이 낮은 곳, 산소의 농도가 낮은 곳에서는 오히려 내가 결합했던 산소들을 잘 내줘야 돼요. 잘 내준다라는 말은 즉 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럼 전달 능력이 좋다라는 말은 우리가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는 결합을 잘해야 되고 산소 분압이 낮은 곳, 내가 산소를 주려고 하는 곳에서는 오히려 해리를 잘 해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산소들을 이렇게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래프에다 적용을 해보면 X축은 산소 분압이 나와 있는데 산소 분압이 이제 높은 쪽, 즉 폐에 해당되겠죠. 폐와 같은 곳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조직과 같이 산소 분압이 낮은 곳에서는 우리가 좀 해리를 잘 해야 돼요. Y축이 산소 포화도인데 산소 포화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자면 산소 포화도는 혈색소 100개당 그 100개 중에 몇 개가 지금 산소랑 결합하고 있니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예로 들어볼게요. 산소 포화도가 100개라고 친다면은 100이라고 친다면은 헤모글로빈 지금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 중에 100개가 모두 산소랑 결합하고 있어요라는 의미예요. 만약 포화도가 50이라는 말은 그러면 100개 중에 50개는 지금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개는 그냥 있습니다. 산소랑 결합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럼 그래프를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은 헤모글로빈이든 미오글로빈이든 즉 X축 폐, 즉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는 산소 포화도가 둘 다 100, 되게 높은 산소 결합력을 나타내요. 즉 헤모글로빈 100개 모두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고 미오글로빈 100개 모두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산소 분압이 낮은 조직이 있죠, 조직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가요? 조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미오글로빈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를 이렇게 딱 짚기는 힘들지만 그냥 계산하기 좋게 90이라고 줄게요. 산소 포화도가 90으로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아까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죠. 즉 아까 폐와 같이 산소 분압이 높은 곳에서도 미오글로빈은 산소와의 결합력이 높아요. 하지만 조직과 같이 산소 분압이 낮은 곳에서도 결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되게 좀 좋은 편이에요. 즉 이 중에 10개만 해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헤모글로빈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조직으로 오니까 차이가 되게 크다라는 거 보여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이라고 둘게요. 10으로 보이진 않죠. 근데 10이라고 둘게요. 10이라고 둔다면은 100개 중에 10개만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90개는 해리를 했다라는 의미예요. 즉 아까 산소 분압이 높은 폐에서 100개 모두 산소를 결합해서 가지고 왔는데 조직으로 가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나머지 애들은 이제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90개 애들은 산소를 내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 조직으로 산소가 공급이 잘 될 것이고 산소 전달 능력이 좋겠죠. 그래서 요 점을 여러분이 집어서 얘기를 해준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1번은 여기까지 풀이가 되고, 사실 문제 1번은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지만 문제 2번은 약간 생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문제 2번은 왜 헤모글로빈이 이런 식으로 S자형 곡선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의 힌트를 어디서 잡을 수가 있냐면, 아까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어요. 뭐죠? 네, 맞아요. 요거. 미오글로빈은 산소 결합 1개 한다면 헤모글로빈은 4개로 이루어져 있대. 그래서 산소를 4개나 결합을 할 수 있대요. 그 점을 문제에서 줬지만 우리가 아직 일반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사용되지가 않았죠.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내가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아니 문제를 풀 때 문제 조건에서 충분히 주어졌는 정보인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은 그 정보를 꼭 써서 문제를 풀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직 안 쓴 정보가 뭐 있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개념을 짚고자 좀 보충 자료를 보면서 같이 봐보겠습니다. 폴리펩티드의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폴리펩티드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교과 과정 안에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교과 과정 안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우리가 단백질은 인체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죠. 효소도 있고 뭐 호르몬도 있고 항체도 있고, 그리고 생투에는 막단백질도 이제 등장하죠.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되게 단백질이 중요해지는데, 이러한 단백질들은 되게 효소도 그렇고 항체도 그렇고 되게 특이적인 결합을 하죠. 즉 구조적으로 되게 특이성, 자기만의 이렇게 고유한 어떤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런 단백질의 단위체가 되는 게 우리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은 가운데 탄소가 있고 위에 알기 그리고 C, O, H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 알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이제 20가지로 나뉘게 되죠. 아미노산은 왼쪽에는 이제 카르복시산, 오른쪽에는 여러분의 위치가 아니겠네. 왼쪽에는 아미노기가 있고 오른쪽에는 카르복시산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미노산들이 왼쪽에 하나만 더 그릴까요? 오른쪽에 하나만 더 그릴까요? C, O, H, N, H, H, H. 카르복시산의 OH계, 아미노기의 H가 떨어지면서 이제 탈수 축합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죠? 네, 맞아요. 펩티드 결합이 형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도 펩티드, 오른쪽에도 펩티드 결합이 쭉쭉쭉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펩티드 결합이 여러 개가 형성된 폴리펩티드, 즉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고, 사실 이런 단백질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되게 특이적인 구조를 가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그 구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비교과 과정에 해당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암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고,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를 해보고자, 또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자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참고 자료로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폴리펩티드의 구조를 우리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단백질의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을 때를 우리가 1차 구조라고 해요. 단백질의 1차 구조라고 해요. 근데 이런 단백질들이 또 다른 구조들을 형성하게 돼요. 오른쪽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막 아미노산들이 막 일렬로 쭉 나열이 돼 있죠. 그 중에서도 여기가 이제 펩티드 결합이죠. 펩티드 결합. 여기도 펩티드 결합이죠. 여기도 펩티드 결합들이 쭉쭉쭉 나열되어 있는 거 보여요? 네, 맞아요. 펩티드 결합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펩티드 결합을 형성하는 원소 중에 질소에 있는 수소랑 아니면 또 탄소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산소 사이에서 점점점, 이게 무슨 결합이죠? 네, 맞아요.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펩티드 결합
형성되어 있는 원소들 사이에서 이런 수소 결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수소 결합이 발생을 하니까 또 다른 결합이 생겨나니까 이런 일렬로 나열되어 있던 애들이 이제 꼬임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수소 결합을 해버리니까 꼬임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뭐 알파 헬릭스나 베타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제 이런 특이적인 구조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2차 구조라고 하고, 3차 구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미노산에 따라서 다양한 알기들을 가지게 돼요. 이런 당연히 알기들 사이에서도 뭐 이온 결합, 아니면은 뭐 소수성 결합, 아니면 수소 결합, 또는 뭐 이황화 결합, 여러 가지 결합들을 또 형성할 수가 있겠죠. 얘네끼리 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더 꼬임이 발생하게 돼요. 그때를 우리가 3차 구조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까지는 그래도 폴리페피드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 하지만 이런 폴리펩티드가 한 덩어리가 아니라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를 이룬 다른 폴리펩티드랑 또 결합을 해요. 또 결합을 해. 또 결합을 해. 그럴 경우를 우리가 4차 구조라고 해요. 즉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의 결합한 구조를 우리가 4차 구조라고 하고, 이거의 얘가 우리가 헤모글로빈이었죠. 그래서 아까 거를 다시 본다면은 미오글로빈은 3차 구조를 나타내는 애라면, 미오글로빈은 3차 구조를 나타내는 애라면은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를 띠게 돼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4차 구조를 띱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시 보자면, 근데 그게 왜 S자형 곡선이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 S자형 곡선을 나타내게 되냐면은, 그거 헤모글로빈의 예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게요. 헤모글로빈은 아까 미오글로빈과 다르게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4자리가 있었어요. 즉 단백질이 4개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4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냥 이 단백질 덩어리 효소라고 생각을 하고 O2, 산소를 기질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런 헤모글로빈은 4차 구조를 띠다 보니까 여러 개의 기질 결합 부위, 즉 산소랑 결합할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개가 존재를 한다. 그런데 이 각 자리의 기질이 결합할 때마다 효소의 구조가 바뀌게 돼요. 즉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게 돼요. 그러다 보니 협동성을 띠게 되고 X자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내어 있는 폴리펩티드는 우리가 O2랑 결합을 잘 못하는 구조라고 할게요. 반대로 우리가 극단적으로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요 폴리펩티드는 O2랑 결합을 되게 잘하는 구조라고 할게요. 얘는 한 중간 정도, 이제 초록색은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헤모글로빈 입장에서는 이렇게 알파2, 베타2로 그 O2가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이 4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런 산소가 이제 결합하지 않는 상태일 때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폐로 가서 산소가 결합을 하겠죠. 그럼 산소가 여기에 딱 결합을 하게 됐어요. 결합을 하는 순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합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다른 단백질들의 구조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O2가 결합하는 순간, 첫 번째 자리에 산소가 결합하는 순간 두 번째 자리나 세 번째 자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단백질의 구조가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나요? 산소랑 좀 더 결합하기 좋게 용이하게 변했다라는 거 파악이 돼요. 그래서 O2가 또 결합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 또 두 번째 자리에 산소가 결합하고 나니까 이 두 번째 자리가 또 다른 자리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O2가 결합하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도 결합하기가 좋게 바뀌었네 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기질 결합 부위가 여러 군데다 보니까 기질 결합 부위의 첫 번째 자리에 만약에 산소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도 있을 거예요. 걔네들이 나중에 산소랑 결합하기 더 좋게 단백질의 구조를 좀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변화시켜주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알로스테리 효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헤모글로빈은 이제 알파2, 베타2라고 해서 이렇게 단백질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4차 구조의 폴리펩티드입니다. 4차 구조의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행성같이 그려진 게 O2가 결합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2, 베타2로 이루어져 있고 4개의 기질 결합 부위가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자리 이제 산소가 결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산소가 결합하는 순간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뭐 네 번째 자리에 구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구조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산소가 더 결합하기 좋게끔 구조가 변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산소 결합 능력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S자형 곡선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었고,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문제로 돌아가 보면 살짝만 지웁시다.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S자형 곡선을 나타낸다라는 게 우리가 아까 그래프에서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어때요? 앞쪽에 즉 산소가 아직 안 들어왔던 자리 아까 그림으로 따진다면 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요 상태 헤모글로빈이 요 네모 상태였어요. 요때는 산소가 되게 결합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어때? 산소가 한번 들어오자마자 그 이후부터는 결합하기가 되게 용이해졌죠. 결합하기가 용이해졌죠.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 산소가 들어오고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도 산소가 그 들어올 수 있는 역량이 비슷하다면은 그래프가 그냥 선형을 나타냈을 거예요. 선형을. 즉 직선의 그래프를 나타낼 텐데 뭔가 산소가 결합하면 결합할수록 그 결합력이 더 세진다. 결합 그 포화도가 빨리 찬다라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 우리 뭐 가속도 물리에서 배우는 가속도처럼 가속도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S자형 곡선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은 위에 정보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헤모글로빈은 4개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즉 산소 결합 자리가 4자리가 된다. 근데 첫 번째 자리가 결합하는 순간 이게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에도 구조적 영향을 줘가지고 산소가 더 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구조가 형태가 변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S자형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카이스트 2019학년도죠. 면접 구술고사 일반 전형 생명과학 문제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